오늘은 우리나라 패션계에서 정말 민감하지만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가 계속 와전이 되게 된다면 오해가 쌓일 수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격하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영상이 재밌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패션 시장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누가 잘못했어요, 그 브랜드 입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소비자 구독자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상황이 유튜버들 때문이다 라는 말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잘못된 오해라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지퍼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만약 가품 YKK 지퍼를 사용을 했다면 저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브랜드에서 정확히 교환이나 CS를 해줘야 한다고 일반적인 소비자, 아니 브랜드 관계자 유튜버들도 지퍼만 보고 YKK 지퍼 정품 가품을 구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 리뷰를 준비할 때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소재 혼용률이나 부자재 관련해서는 브랜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상세 페이지를 보고 리뷰를 준비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면 진짜 조심성이 많고요, 예민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인하려고 하고요,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리뷰를 준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자체가 내 이미지고요, 내 신뢰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버 분들을 보고 옷을 구비하는 구독자분들, 소비자분들이 저는 절대 멍청한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리뷰를 하는 만큼 쇼핑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버들이 하는 광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꼼꼼히 준비를 하고 리뷰를 했는데도 브랜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실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와 적극 소통을 통해서 소비자 구독자분들에게 교환이나 AS나 환불을 통한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튜버분들 브랜드를 단순히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결을 해줄 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리고 제가 이 지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구독자분들, 소비자분들 인식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콜라보 제품들을 만들면서 YKK 지퍼를 90%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쓰면서도 굳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YKK 지퍼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내구성이 좋고요, 종류가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YKK 지퍼를 사용한 게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퍼라는 게 옷과 디자인, 기능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지 YKK 지퍼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지퍼는 없습니다. 튼튼한 걸 필요한 디자인이 있을 거고요, 디자인적으로 지퍼를 숨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퍼를 강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히려 YKK 지퍼가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범한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저도 디자인 패딩을 만들 때 지퍼가 노출이 되는데 그냥 YKK 지퍼는 이 디자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퍼 디자인을 과감하게 바꿔서 적용을 시켰던 적도 있었죠. 옷이나 브랜드를 볼 때 이 지퍼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자인에 이 지퍼가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YKK 지퍼를 항상 언급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더 언급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YKK 지퍼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릴리나 람포라는 브랜드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자재까지 쓰는 브랜드가 진짜 매력적이고 쿨하다. 우리도 패션과 옷을 볼 때 이런 부자재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그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확인하면서 패션을 소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패션 업계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캐시미어 머플러라고 하고 판매한 사건이 있었고요, 사진과 다른 소재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요, 소비자 기반이고, 정확한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패션이 진짜 위기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콜라보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들고 입었던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이 소비자 구독자분들에게 판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제품을 구입을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다르더라고요. 브랜드에게 말씀을 드리고 브랜드에서 사과를 하고 리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죠.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구나. 실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이후로 그 브랜드를 리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같은 예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컨텐츠가 있는데 쇼핑몰을 리뷰하거나 소개하는 컨텐츠를 진행했던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쇼핑몰 제품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확신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때 쇼핑몰을 운영해 왔었어요. 이 옷이 제대로 된 소재가 맞는지 카피 제품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캐시미어 코트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캐시미어 느낌을 낸 코트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뻐서 옷을 떼고 가져왔는데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을 완전히 카피한 제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쇼핑몰 제품들은 생산까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컨텐츠에 소개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컨텐츠를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신경을 쓰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브랜드들은 생산까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브랜드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진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소재 혼용률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주변의 브랜드 대표님들, 생산하는 프로모션 업체들, 공장 쪽에서도 물어봤었어요. 터질 게 이제야 터진 거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물어봤죠. 진짜 이 브랜드가 몰라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냐,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하는 거냐, 이런 디테일한 내부 사정이요.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가 원래 1차 제품들은 제대로 된 제품이 많지만 급하게 리오더를 하면서 원단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차 원단은 만들고 찾았던 원단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지만 리오더하는 과정에서 원단을 재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원단으로 찾다가 잘못된 원단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브랜드가 아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해외 공장에서 그 제품을 속이고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브랜드에서 이 내용을 알기가 생각보단 쉽지 않겠구나라고요. 하지만 저도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리오더를 할 때 같은 제품과 같은 소재가 아니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소재 확인서를 받고요. 그 변경된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했고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다 바꾸는 게 생각보단 쉽지 않겠구나라고, 저희 브랜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리오더를 할 때 같은 소재, 같은 제품으로 리오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조국, 혼용률, 소재 확인서를 하나하나 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더를 할 때 생산국이 바뀌게 된다면 생산국이 바뀐 내용도 상세 페이지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유튜브 광고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있는 브랜드가 많다고도, 확실히 검증된 제품들, 브랜드가 아니라면 유튜브로 소개하는 건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KKST를 만들게 된 거죠. 진짜 검증된 제품들만, 확인된 제품들만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콜라보나 자체 생품을 만들면서 제작 과정도 투명하게 닫고요. 원단 확인서도 영상에 첨부를 하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크리에이터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KK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싼마이 제품이다,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안 좋은 옷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옷을 너무 많이 입어봤고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제품들이 가격대가 저렴하냐면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가 없어요. 이 수수료를 제품 판매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격을 줄인다면 좋은 소재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지만 나중에 구독자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광고를 3개에서 4개 정도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진짜 확인된 제품, 확인된 브랜드가 아니면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팀원들, 브랜드팀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생각,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 영상을 찍더라도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다른 제품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제품으로 인정을 받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가격을 비싸게 안 받고 저렴하게만 판매를 하냐, 저렴한 소재로 만드는 거 아니야?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돈이 없었던 시절에 유튜브를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컨텐츠로 사랑을 받았었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제가 마냥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높은 가격대 제품들이 제가 생각하는 구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돈내산으로 해서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과 품질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기준에 맞춰서 옷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렴하고 말도 안
안 되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랑 콜라보를 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프로모션 공장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가격부터 품질 까다롭게 옷을 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희 옷을 만들어주는 업체에서는 정말 까다롭고 안 좋은 회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옷을 만들면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이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피드백을 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이런 소재나 혼용률을 정말 깨끗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고요. 꼭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기나 라벨 가리 등 패션 브랜드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산지 표기를 잘못하는 건 과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불법이자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산지가 어디냐를 떠나서 정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식품부터 의류, 전자기기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쌓이게 되면 한국 패션 산업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저는 그 브랜드는 리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퀄리티를 떠나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요.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속이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유리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원산지는 진짜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법 라벨 가리도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보고 있었는데 백화점에서 봤던 옷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동대문의 옷을 라벨과 택만 갈아서 백화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화점에는 5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고요. 저는 그 백화점 브랜드를 단 한 번도 리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몰랐을 거예요. 진짜 알기 힘든 부분이고요. 처벌이 쉽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원단이 중국산이고 중국산 원단으로 한국에서 만들면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일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일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됩니다. 그럼 이 옷은 진짜 국산 옷일까요? 중국산 옷일까요? 소비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중국산 원단으로 이탈리아에서 만들더라도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지만 해외에서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건 해외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패션업계에서는 정말 복잡하게 꼬여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옷만 보거나 브랜드만 보고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브랜드에게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소비자분들의 인식과 개선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우리가 옷이라는 게 원산지만 보고 퀄리티를 분별하거나 판별하면 안 된다고.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시장 조사를 하려고 백화점이나 해외 브랜드를 많이 서치하는 편이거든요. 그 많은 해외 브랜드, 명품 브랜드 절반 이상이 중국일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그냥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봉제를 썼고 어떤 원단을 썼고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제품 품질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옷이 있을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훨씬 더 잘하는 옷들도 많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최근 안경 콜라보를 진행을 했을 때도 중국 공장에서 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 만드는 안경 공장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도 방문을 하면서 공장들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 공장에서도 퀄리티가 낮은 경우도 있고요,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나라별로 이렇게 가격이 다른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나라의 인건비도 다르고요, 소재, 물건, 공장에 대한 땅의 부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나라만 보고 가격과 품질을 정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나라가 아니라 진짜 이 제품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려면 저희 크리에이터도 똑똑하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야 소비자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패션업계 저희들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들 너무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해외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우리나라만큼 옷 가격이 저렴한 곳이 없습니다. 중국만 가더라도 중국 브랜드 가격과 우리나라 브랜드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 이탈리아,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옷 제품들 가격이 정말
정말 경쟁력이 있고요.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옷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지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소비자분들이 가장 까다롭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옷에 대한 투자를 정말 아낌없이 가치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패션에 대한 부분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이 옷이라는 건 사치가 아니라 의식주 중에 하나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된 옷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지불할 수 있는 문화도 저는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단순히 옷이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저 브랜드는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만한 가치가 있는 옷을 판매하고 저 가격에 합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저렴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비싼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저렴한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다양한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 자체도 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컨텐츠를 찍으면서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비싼 제품은 퀄리티가 좋기는 하지만 그 가격만큼의 차이는 아니라는 걸 저도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치를 만드는 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100만원짜리 옷을 판매를 하고 싶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존중을 하고 리스펙을 해야 된다고, 저렴한 아이템들도 많이 소개하지만 앞으로는 비싸더라도 진짜 가치가 있는 제품들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부터 다시 노력을 해야겠다고,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어떤 분들은 패션 유튜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금 현대 시대에야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예전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었거든요. 그때는 블로그, 페이스북 정보를 얻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된 것 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다양한 정보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분명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족한 정보,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정보, 좋은 정보들을 유튜브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유튜버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생기게 아니라 이 정보의 흐름이 유튜브로 왔고요. 좋은 정보, 나쁜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는 것일 뿐 모든 유튜버들이 잘못된 인식을 만든 건 아니라고. 저도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릴까봐 검색을 하고 서치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저도 그 와중에 분명 실수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댓글을 통해서라도 답변을 하고 인정을 하고 정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유튜버들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생겼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저는 유튜버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패션이 발전되었다고도 많은 정보를 영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옷을 잘 입을 수 있고 쉽게 옷을 살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고, 그만큼 크리에이터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 또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말 신중히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수만 번 고민을 했어요. 이 영상을 진짜 올려도 되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에 대한 오해, 저희 회사에 대한 오해, 저희랑 함께하는 브랜드에 대한 오해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말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글로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패션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크리에이터로서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정말 정직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기는 하지만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